가서 보면 나무 심는 거 보면은 그냥 햇빛에 촥 일꾼들이 알아요. 모르지. 나무 주인 미칩니다. 예? 햇빛을 보고 있으니까 저거 얼마나 몸살을 심하게 할 거예요. 나무 주인 미쳐. 일꾼들은 다 여기다가 그냥 심어만 주면 되니까 사방팔방에다가 열려놔요. 그러면 아침에 식재가 되지만 오후까지 식기는 그 나무 다 말려있는 상태예요. 2시간만 보면 2달 몸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리지 마세요. 아무리 거기다가 차라리 나무 안 말리는 사람 인부를 하나 붙여. 그게 훨씬 남는 거예요.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야, 그런 겁니다.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 아, 이거 묘목이 나빠서 죽었다고? 말려서 죽은 거지. 실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꼭 묘목이 나빠서 죽었다고 그래. 나중에 보면 나중에 2개월 동안 물 관리 해락이잖아요. 물이 다 잘라놓고 물 안 줘버렸는데, 특히 봄에 가뭄이 심해. 보통 45일 가물 때도 있어요. 이 초보자들은 45일 동안 물 안 줘버린 사람도 있어. 그럼 과연 그 나무가 살기를 바란다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 그러면 식재비 손해, 나무 손해, 시간 손해. 엄청난 손해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99%를. 물 관리를 해서. 뿌리 삭게 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매일 가서 물 줘버린 사람도 있어. 예? 그럼 물 속에다 심지 뭐 들어? 예? 물 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배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막 어저께 호기성 미생물 얘기했잖아요. 다 죽여놓고 나무가 살기를 바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무를 하시면서 계속 배운다고. 예? 말리지 마세요. 말리면은 30%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악. 날씨가 햇빛이 안 나도 한 40% 정도만 햇빛 봐도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저기다 인부를 따로 배치를 해야 한다니까요. 굉장히 나무 주인만 손해요. 죽으면 일꾼을 절대 손해 안 봐요. 예? 심어진 모습만 멋있으면 안 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이게 식재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틀린 얘기를 쓰려고 그래요. 예? 여기에 모든 자료를 보시면 비료를 주라고 그래. 심을 때. 예? 근데 이 안심백 비료 외에는 이 화학 비료를 넣잖아요. 나무 다 죽습니다. 예? 퇴비도 안속 퇴비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갖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석회성 비료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석회성 비료가 땅속에 들면 가스 발생해요. 가스만 생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원리가 호기성 미생물 살리려면은 이 복합비료 같은 것은 석회성 비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가스 때문에. 이 땅속이 위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있잖아요. 화학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모든 자료 보면 이렇게 주라고 나와. 잘못된 거다. 대학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정형외과 대학 교수가 나무 한 줄을 못 살려. 예? 30년 한 사람 이런 가지고 한 사람 없어. 여러분들은 대학 교수를 이 강의를 듣는 순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론, 나도 지겹더라고요. 이론 배우는 게 이 나이에. 이론 강의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어제 이론을 넣은 거예요. 그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했잖아요.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용만 할 줄 알면. 이거 따로 해버리면 안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안심백 비료는 이따 설명하지만, 왜 안 되는가? 용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용출이. 화학 반응이 안 납니다. 예? 미생물 반응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안전하다는 건데, 안속 대비 확인할 수 있으면 넣어도 돼요. 예? 근데 확인할 방법 없으면 넣지 마시라니까, 예? 노타리 칠 때 외에는 넣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고.
뭐 이제 덮을 때, 흙 덮을 때, 물 주고, 이제, 이 나무 심을 때, 그 구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로타리를 쳤어도. 파고, 물을 주고, 거기다 흙을 다시 덮어요. 그러면 흙이 수분이 많잖아요. 그 위에 마른 흙을 덮는다는 게 포인트다, 이거. 그,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 진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흙이든 간에 그 상태는. 그럼 그게 말르면 어떻게 되겠냐?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 위에다 마른 흙을 덮으면 땅 갈라짐이 없는데, 갈라져 버리면 중력수 빠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수분을 못 빠는데 어떻게 나무가 사냐, 이거예요. 토합이 빠져버리니까, 금이 가면 토합이 빠져요. 어제 이론 강의한 거, 그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야, 어제가. 어제 좀 조신 분들은 걱정되네. 어떻게 하려는가. 예? 이런 내용이고. 이제 지주를 안 세우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전에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 나무 심어놓고 나서 한참 있다 지주대 세우시는 분이 있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잔뿌리가 나오잖아요. 심으면. 아까 뿌리가 굉장히 연하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뿌리 생긴 것이 끊어져 버려요. 바람에 흔들리면. 그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 번 끊기면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나무는 한 2번 정도는 바로바로 임신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3번까지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100%를 살리고 싶으면 이 지주대는 다 세워야 돼요. 그 나무가 클수록 세워야 합니다. 작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서, 예를 들어서 밑에까지 안 흔들릴 수가 있지만, 여느 나무는. 근데, 어느 정도 1점 이상 되는 나무는 뿌리까지 다 흔들린다고 봐요. 안 세워버리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구멍 나와버리고, 밑에가. 좌우로 막, 나무가 바람이 이쪽으로만 부는 거 아니잖아요. 막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회오리 쳐가지고 동그래. 구멍이. 예, 사람이 꼭 파는같이. 예, 그럴 필요는, 알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휘대가 굉장히 나무 살리는데 역할을 한다. 수영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게 자료 있는가요, 없는가요? 지주는 꼭 당일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잔뿌리가 나오다가 잔뿌리가 나오다가 끊어지죠. 잔뿌리가 나오다가 끊어지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번 나오라고 하면 계속 승질 나가지고 죽어요. 수가 많으면은 하루에 다 그 지주까지 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나무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나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하루를 더 걸리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야. 나무를 살리는 데다 포인트를 가야 돼. 일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나무 죽으면 그 5배, 10배 손해요. 5배, 10배.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아까 나무 말렸는데 한 사람 안 말리게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안 해. 나무 죽고 나면 땅을 치고 해야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어제 토양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은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이 자료들이 다 있는 것이지, 재배하는 상태는 아니다는 얘기. 너무 신봉하지 마시라는 얘기.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자료를 안 넣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너무 신봉하지 마라.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재배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 잘 자란다. 자연 환경만 조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배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놀아야 돼. 토양도 맞출 수 있고, 비료 컨트롤이라고 이따 배우시는데, 그렇게 만들어보면 됩니다. 땅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비옥하면 더 잘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럼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을 많이 줘야 소가 크는 거 아니에요. 밥을 안 주고, 이 비옥한 거하고, 비옥하지 않은 땅하고는 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거든요. 그런 개념이시고,
이 구덩이 파실 때 분보다 무조건 2배 파세요. 이 아래로. 요거는 이렇게 인터넷에 자료가 있는데 1.5배 아닙니다. 2배로 파시면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1.5배를 하면 뿌리가 잘 나오는 것들은 1.5배는 많이 나가야 되는데 구덩이를 많이 넓게 파놔야 길게 나가지 않냐 이거지. 나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땅이 저쪽에 예를 들어서 딱딱하다. 그럼 뿌리가 쭉쭉쭉 나가들 안 해. 땅 속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넓게 할수록 좋습니다. 넓게 할수록 훨씬 틀려 뿌리가 많이 나가버리면 성장률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일꾼이 많잖아요. 뭐 2배가 아니고 3배라도 3배면 더 좋죠. 3배 하면 힘들어서 그러지만 2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로타리를 치지 않고 식재할 때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산에다 심어야 되니까 로타리를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는 경사면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 구덩이만 파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언제 죽냐면 장마 끝나고 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나무 많이 죽습니다. 네? 왜 죽냐? 구덩이에 장마 때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땅을 팠으니까. 장마 때 딱 해보면 거기가 물구덩이가 돼 있어.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거니까 물구덩이가 돼 있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장마 끝나고 나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공중 습도가 있으니까. 딱 이미 뿌리에 썩어 있는 상태고. 삽목은 나무가 이미 뿌리에 썩었는데 장마 때는 잎사귀 같은 거 멀쩡하거든요. 삽목은 같이 습도가 높으니까 안 말리는 거예요. 그럼 뿌리는 썩었고 장마 끝나고 나면 잎사귀가 딱 말르면 다 죽는 거예요. 이미 장마 때 죽은 거예요. 장마 끝나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렇게 개념이었는데 그럴 때는 이 배수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땅까지 파줘야 돼요. 깊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산에다 심을 때는 안 고이게 장마 때 안 고이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이해 못 하신 분 이해하셨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경험을 했어요. 구덩이만 파가지고, 심어놨는데 죽더라고. 이거 뭐,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법이 뭐 있을까? 배수. 그래, 노타리를 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노타리를 치게 되면, 이미 물이 거기에 고이지 않고, 땅을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자연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 배수가 되는데, 이 딱딱한 땅 가운데만 파가지고 심어놓으면 거기가 웅덩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이 아파트 식재나 생땅에다가 나무 심는 경우에 잘 죽는 이유가 이런 원인인데 지금 조경회사 애들이 몰라요. 예? 그러면 그 살리는 방법은 있어요. 비닐로 덮어버려야 돼요. 물이 안 스며들어요. 그 상황을. 장마가 길면 덮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배수가 안 되는 땅에서는 장마 때 많이 죽어요. 가뭄 때도 죽지만 장마 때 구덩이가 되고 물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볼 때는 흙으로 덮여 있지만 흙은 이미 뒤집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습이 가장 빨리 차죠. 거기가 빠지지도 않고 이제 딱 반대쪽으로 나가는 쪽이 없잖아요.